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브릭스에서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즈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 지승원이라고 합니다. 네,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특히 피곤하실 텐데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저희 세션에서는 정원님께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 이 바로 전 세션에서는 혜민님께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에이전트 브릭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 에이전트를 저희가 프로덕션 환경에서 어떻게 신뢰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그 평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부터 국내 기업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에이전트들을 만들고 계시고, 또 기업이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사례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달에 한국경제기구 실린 기구를 보면은 AI 도입률이 88%입니다. 거의 모든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업무 방식을 바꿀 만큼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은 5%라고 합니다. 만들기는 하는데 이제 실제 운영까지 가는 곳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간극이 생길까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이유가 프로덕션에서 품질을 보장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선 저희 정우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세션에서 나왔던 장표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검색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레그 에이전트부터 시작해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이제 직접 조회하는 텍스트 SQL, 그리고 API나 함수를 호출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는 툴 콜링 에이전트, 그리고 이런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답변을 만들어내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까지 굉장히 에이전트들이 복잡해지고 있고, 이런 성능이 향상될수록 이런 복잡성도 더욱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에이전트들을 프로덕션에서 올리려고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통제 문제입니다. 저희 에이전트가 우리 기업에 민감한 데이터를 유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 에이전트가 행동을 하는지, 주로 이제 거버넌스가 문제가 되는데요. 두 번째로는 품질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에이전트가 매번 다른 답변을 낼 수도 있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 답변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이런 기준조차도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이전트들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LLM을 호출하는 어떤 이런 다양히 호출하는 이런 횟수도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LLM 호출 비용도 급증하고 개발이나 검증 사이클이 길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품질, 그 중에서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머신러닝에서는 어큐러시 같은 그런 매트릭을 통해서 모델을 평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이전트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소 4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검색된 정보에서 정보에 근거를 해서 답변을 했는지, 그리고 없는 정보를 지어내지는 않았는지, 이런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에이전트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제 쥐고 있는데, 이런 도구를 올바른 파라미터로 호출을 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API 호출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에이전트의 행동 패턴도 같이 보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메인별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되는데요. 뭐 금융 같은 경우에는 특정 면책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의료 도메인에서는 의사가 아닌데 뭐 진단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메인별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지켰는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대화 맥락입니다. 여러 턴에 걸친 대화에서 이전에 나온 수치나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지, 대화 전체가 일관된 결론으로 흘러가는지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자동으로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4가지를 사람이 매번 일일이 확인하기는 이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LLM 애저 젖지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사용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LLM이 날리지 베이스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게 되고, 이 별도의 젖지 LLM이 이 답변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으면 통과를 시키고 틀리면 피드백과 함께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구조를 LLM 애저 젖지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방식이 인간 평가자와 80% 이상 일치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이 단순히 통과 여부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판정했는지 자연으로 그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 개발자가 코드를 바꾸고 평가를 돌리고 비교하는 이런 사이클도 빠르게 반복할 수가 있고, 사람이 이런 수백 개의 건을 이제
비교한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이런 것들을 LLM에게 맡기면 속도와 일관성 모두 크게 개선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에이전트 평가 전체 사이클에 대해서 저희 핵심 기능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금융, 제조, 게임 이 세 가지 실전 시나리오에서 저희가 이 평가 기능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이 데이터브릭스 위에서 어떻게 하나로 관리되는지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 기능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전체 그림을 봐주시면 이게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평가 기반 개발이라고 부르는 사이클입니다. 이제 개발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이전트가 이제 중심에 있고 사용자가 질문했을 때 프로덕션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제 하단에 이제 평가를 위한 데이터셋이 존재하고요. 평가 기준과 평가 셋을 통해서 이벨루에이트를 진행하고 에이전트를 개선시킨 다음에 다시 배포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이 평가 기준이 개발과 프로덕션을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핵심 원칙은 개발에서 쓴 평가 기준을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달라지면 품질 관리의 의미가 이제 퇴색되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에이전트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덕션에서 어떤 문제를 식별했을 때 개발자가 평가셋 데이터를 추가하고 다시 이 개발을 통해서 에이전트의 어떤 성능을 높이는 작업을 끊김없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사이클의 관리를 쉽게 이제 만들어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MLflow인데요. MLflow를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MLflow는 원래 이제 전통 머신러닝 실험 추적 도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버전 3죠. 그래서 버전 3로 넘어오면서 생성형 AI 시스템에 맞게 완전히 이제 재설계가 됐습니다. 오픈 소스이고 월간 6천만 다운로드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오픈 소스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MLflow에서 이제 커버하고 있는 어떤 기능들인데 저희는 이 중에서도 오늘은 생성형 AI의 평가 방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클의 첫 번째 구간 트레이싱입니다. 이제 트레이싱은 쉽게 말하면 에이전트 내부에 있는 엑스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세션에서 혜미님께서 자세하게 보여주셨는데 사용자가 질문을 던졌을 때 에이전트가 내부에서 어떤 문서를 검색했는지 그리고 어떤 도구를 호출했는지 볼 수가 있고 사용자 질문에 대한 에이전트의 답변을 자세하게 트리 기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어떤 사용된 토큰의 양이라던가 레이턴시, 그다음에 비용들도 한눈에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설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저희 MLflow 오토로그 코드 한 줄로 오픈 AI라던가 그다음에 랭체인 같은 주요 프레임워크들과 자동으로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커스텀하게 특정 함수를 트레이싱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MLflow trace라는 데코레이터를 붙여가지고 실제 저희 트레이싱의 함수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레이싱으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제 그게 스코어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스코어러가 이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한테 질문을 했을 때 기대되는 예상 답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 답변과 일치하는가, 커렉트니스를 볼 수도 있고 에이전트가 뱉어낸 답변이 안전한가, 세이프티를 볼 수도 있고 저희가 자주 쓰는 이런 스코어러들은 저희가 미리 내장으로 MLflow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쓰는 이런 스코어러들은 내장 젖지를 통해서 바로 가져다가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에이전트는 무조건 한국말로 답변을 해야 돼. 아니면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로 답변을 해야 돼. 아니면 존댓말을 써야 돼. 이모티콘을 쓰면 안 돼.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규칙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이드라인 젖지를 통해서 자연어 기반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개발자도 저희가 자연어를 통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줄 수가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더 세분한 형태의 젖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답변 품질을 엑셀런트, 굿, 배드 등급을 매겨라 이렇게만 정해놨는데 사실 이게 숫자로도 저희가 커스텀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답변을 했을 때에는 1점, 이런 답변을 했을 때는 5점 이렇게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게 커스텀 젖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에이전트의 답변 중에 뭐 코드가 포함되거나 아니면 정규식 기반으로 이메일이 포함되거나 이런 것을 거르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이렇게 해즈코드라는 젖지를 등록하면서 굳이 LLM을 호출하는 거 필요 없이 정규식을 통해서 패턴을 매칭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포맷을 검증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빠르게 어떤 것을 체크해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코드 스코어라는 젖지를 등록해 놓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코어로 기준을 정했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가 이제 테스트 데이터, 즉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스키마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좌측에 인풋이고 오른쪽에 이제 익스펙테이션입니다. 인풋은 에이전트에게 전달할 질문들입니다. 이거는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이전트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자들에게 예상되는 어떤 질문들 그런 것들을 옆에 쫙 모아놓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에이전트가 이렇게 답변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정답 셋을 옆에 쌍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꼭 많이 물어보는 질문만 등록할 수도 있고 엣지 케이스를 넣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에이전트는 이걸 답변하면 안 돼. 어떤 그런 질문들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평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기대 정답과 상관없이 에이전트가 뱉어낸 그 답 자체가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스코어로는 이제 익스펙테이션이 없어도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가져오냐? 뭐 프로덕션에 있는 저희 뭐 유저들이 실제로 했던 트레이스 중에서 선별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개발자들이 뭐 수동으로 아니면 수동 셋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LLM에게 맡겨서 합성으로 데이터셋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내에 이제 전문가분이 계시다면 전문가들이 실제로 라벨링을 해서 좀 더 고품질의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트레이싱으로 기록을 했고 스코어로 기준을 잡았고 이제 데이터셋으로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합치면 이벨리에이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코드를 보시면 이 데이터가 방금 만든 그 이발 데이터셋이고요. 프리딕트 FN에 우리 에이전트를 넣으면 되겠죠. 결국 에이전트도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내는 함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스코어러는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유형의 스코어러를 다 넣으시는 거죠. 물론 이제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필요한 어떤 스코어들을 등록해서 이베일레이트를 하시면 이 오른쪽에 UI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글씨가 조금 작은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실험을 여러 번 돌릴 거기 때문에 그런 버전들을 선택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이 스코어러별로 특정 스코어로는 80% 원래 통과가 됐는데 지금 우리 개선 작업을 거치니까 90%가 늘어났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개선 작업을 했는데 다른 스코어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눈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저희가 개선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모니터링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각 트레이스마다 이제 페일이면 이 페일이 왜 페일인지에 대한 설명이 자연어 기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자분들은 이걸 보고 아 이쪽을 개선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식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걸 에이전트를 호출해서 에이전트가 내놓은 답을 가지고 트레이스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스코어가 자동이 적용이 되면서 이베일루트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기존의 출력과 트레이스를 기반으로 스코어만 적용해서 에이전트 호출 없이 재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단일 턴 평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에이전트는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한 턴씩은 괜찮은데 대화 전체로 보면은 조금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 레벨 젖지에서는 세션 아이디를 여러 턴으로 묶어서 대화 전체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결국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는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는가 같은 것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프로덕션 모니터링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티턴 테스트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컨버세이션 시뮬레이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상의 사용자를 만들어서 에이전트와 대화를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골은 이제 사용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이 사용자가 뭐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을 골로 정해놓습니다. 여기 샘플에는 저희가 운영 환경 배포를 맡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어떤 사용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페르소나도 주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 이번 배포가 가로막혀 있어서 매우 조바심이 나고 예민한 상태, 이렇게 페르소나를 줬습니다. 이렇게 줬으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이거 왜 안 돼요? 운영 배포 막혔어요. 그러면 에이전트가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페르소나를 적어놓으면 그거 아까 해봤는데 안 되던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어떤 운영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테스터 셋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LLM 기반의 자동 평가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사람의 판단이 반영되어야 평가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저희 사람의 피드백을 수집하는 경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발자는 뭐 에어플로우 UI를 통해서 직접 트레이스의 어노테이션을 할 수가 있고,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데이터브릭스 플랫폼 위에서 에이전트를 개발하게 되면 리뷰앱 링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리뷰앱 링크를 바로 타고 들어가거나 전문가분들에게 이제 공유를 하게 되면 전문가분들은 그 링크 안으로 들어가서 뭐 코드 짜는 거 없이 바로 이제 에이전트랑 자연어 기반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 이런 트레이스에 대해서 라벨링도 하기 쉽게 이렇게 UI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제 프로덕션에서 인라인 피드백을 바로 줄 수도 있고, 저희가 로그 피드백이라는 함수를 API로 제공하기 때문에 프론트엔드에 이제 합쳐가지고 실질적인 사용자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LLM 젖지에 녹여내느냐가 이제 맴 온라인입니다. 이게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이라서 사진을 좀 많이 찍어주시면, 네. 맴 온라인은 전문가의 자연어 피드백으로 LLM 젖지를 이제 도메인 전문가 수준으로 이제 정렬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피드백 50개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기존 프롬프트 옵티마이저가 같은 작업에 수십 분이 이제 걸리는 것에 비교해서 최대 100배 빠르고 수십 배 저렴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조금 많겠지만 그냥 설명을 드려보자면, 원래 이제 고객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스웨터 색이 사진과 다르다. 근데 우리 에이전트가 사진을 보내주시면 교환 안내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원래 LLM 젖지는 패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에 대답도 했고 해결책도 줬으니까 제가 봐도 패스인 것 같은데,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패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고객 응대 에이전트인데 고객이 실망을 표현했는데 그냥 절차만 했다? 너무 감정이 없다. 감정이 없겠지만, 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는 공감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피드백을 자연어로 줬습니다. 이렇게 자연어로 주면 저희 맴 온라인 프레임워크에서는 이 피드백에서 규칙과 사례를 자동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은 시멘틱 메모리라고 해서 여러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뽑아내고요. 그다음에 이 에피소딕 메모리에는 이런 엣지 케이스를, 그러니까 유사 사례에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엣지 케이스를 이제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맴 온라인을 거치게 된 젖지는 새 입력이 도착하면 이런 시멘틱 메모리와 에피소드 메모리를 참고를 해가지고 젖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케이스가 뭐라고 들어왔냐면 가방 지퍼가 고장났어요. 이렇게 고객이 물어봤고 에이전트는 교환 환물 중 선택해 주세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젖지 같은 경우에는 패스라고 했을 텐데 이 맴 온라인을 거친 젖지는 페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공간 표현 없이 절차만 안내했고 유사 사례, 스웨터 사례를 봤을 때에는 이거 페일이니까 이거는 페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평가 사이클의 마지막 구간이 프로덕션 모니터링입니다. 처음에 개발에서 쓴 평가 기준을 프로덕션에서도 동일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왼쪽 아키텍처를 보시면 사용자 요청이 모델 서빙을 고쳐서 인프런스 델타 테이블로 들어가고 동시에 이 트레이스를 MLflow 트래킹 서버가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니터링 델타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핵심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개발 단계에서 저희가 검증한 스코어를 그대로 프로덕션에서도 활용을 하고, 저희가 어떤 실제 사용자의 수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서 이걸 다 평가하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했을 때에는 세이프티와 같이, 그러니까 모든 유저의 질문에는 안정성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100%다 평가를 하고, 그게 아닌 어떤 비용이 높은 젖지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만 샘플링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프로덕션 환경에서 어떻게 모니터링 할지에 대한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것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스코어를 등록했을 때에는 기존의 팩트를 기존 트레이스에 이것을 소급 적용해서 우리 새로운 스코어는 저번에는 이런 평가를 내렸었구나라고 이제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델타 테이블에 아카이빙이 되기 때문에 SQL이나 대시보드 분석이 가능하고, 또 이것 자체도 저희 여러 기능들 중에 하나인 진위를 붙여서 자연어 기반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봤던 이 기능들을 도메인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는데요. 도메인도 다르고 에이전트 목적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초점 역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그냥 예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도메인에서는 레그 기반의 리포트를 생성하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브릭스 증권인데 이 리서치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검색해서 그 리포트를 만드는데 여기서 핵심 평가 기준은 그래 그렇게 수치를 네가 냈는데 그 수치가 원천 데이터에서 근거하는 거야 라는 걸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조 부분에서는 도구 호출 기반의 KPI 분석 에이전트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함수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에이전트가 함수를 적절히 활용했는지 요걸 이제 평가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 게임 도메인에서는 이 고객 이탈 분석하는 시나리오인데 이 게임 PM이 여러 턴에 걸쳐서 파고 들어가는 이런 멀티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에이전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금융 부분인데요. 브릭스 증권의 리서치 에이전트가 기업 재무 데이터를 검색해서 리포트를 생성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질문이 이겁니다. A사의 2025년 영업이익은 그래서 저희 V1 에이전트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영업이익은 약 1,200억 원이고 전년 대비 성장을 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식별할 수 있는 문제가 3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등록한 스코어를 통해서 이게 위험, fail 이렇게 나타났는데 왜냐하면 약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좀 모호한 표현이죠. 그리고 출처도 없고 그다음에 이 시나리오에서는 면책 조항을 꼭 추가해야 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럴 때에는 저희 스코어가 다 모두 좋지 않은 결과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롬프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팅에서 약이라고 쓰지 마. 원본 수치 그대로 인용해. 그다음에 출처도 명시해. 출처 우리가 레그를 통해서 문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검색된 문서가 있다면 출처를 명시해. 이렇게 포맷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레그를 통해서 가져온 문서를 그냥 룰 기반으로 탑 몇 개를 뽑아가지고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책 조항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팅에다가 꼭 이 면책 조항을 나중에 써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후처리 방법으로 응답하고 마지막에 그냥 고정 문구를 삽입하는 형태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은 질문을 넣었을 때 이 버전 2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영업이익은 1,247억 원입니다. 출처 A사 사업보고서 페이지 몇 번. 그래서 본 리포트는 AI가 생성한 것으로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조인데요. 설비비의 이번 달 OEE를 분석해줘라는 질문입니다. OEE는 이제 종합 설비 효율로 가동률, 성능률, 양품률 이 세 가지를 곱해서 설비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 버전 1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설비비의 OEE는 85% 수준입니다. 저는 이제 도메인이 이쪽이 아니라서 저는 이게 맞는 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실무자분께서 트레이스를 직접 열어보셨겠죠. 그런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가동률, 성능률, 양품률을 구하려고 API를 3번 호출한 거예요. 그리고 OEE 포맷도 이렇게 그냥 뭐 더하거나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잘못된 방식으로 그럴듯하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도구 선택은 정확하게 했어요. 그 도구를 쓰는 건 맞는데 그 도구를 좀 잘못 썼다. 그래서 도구 효율성이 페일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OEE라는 이것을 포맷을 검증하는 어떤 스코어를 만들었는데 이 포맷도 불일치한다라고 이제 스코어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개선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도구를 쓸 때에는 도구의 이제 디스크립션을 명확하게 지정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구는 호출했을 때 가동률, 성능률, 양품률을 반환하는 함수다라고 디스크립션을 명확하게 제공을 했고 그래서 에이전트가 이 도구를 활용할 때 이거 한 번만 부르면 되는구나라고 판단해서 가져올 수 있게끔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할 때에는 OEE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 성능률, 양품률 모두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분해해서 알려줘라는 프롬프팅을 통해서 규격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저희가 함수를 받을 때 리턴 값으로 분해해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버전 2 답변에서는 설비 이번 달 종합 설비 효율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턴 기반의 이탈 분석 에이전트입니다. 이 PM 분이 계신데 이 유저가 왜 이탈하는지를 분석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대화를 여러 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최근 2주 동안 DAU 변화를 좀 보여줘. 그럼 에이전트가 쫙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진이 잘 돼 있어서 진이 이런 거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걸 보고 이탈률이 높은 레벨 구간은 어떻게 돼? 그럼 또 에이전트가 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업데이트했는데 그럼 밸런스 데이터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또 대답을 잘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개선 방안을 정리해 줘. 이렇게 네 번째 물어봤는데 이 네 번째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난이도가 2.3배 급증한 구간에 난이도를 조정하면은 이탈률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듯하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저희 세 번째 물어봤던 이 밸런스 데이터는 들어가 있는데 DAU나 이탈률에 대한 어떤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거를 보고 답변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한 어떤 에이전트의 답변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답은 완성을 했기 때문에 완결성은 패스이지만 맥락을 유지한다거나 사용자가 이 답변을 봤을 때에는 그럼 DAU가 얼마였는데? 라는 식의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만족감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전 대화의 핵심 컨텍스트를 유지하는 어떤 로직을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대화 시뮬레이터 통해서 까다로운 PM을 쫙 생성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질문해 보길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네 번째 답변이 DAU가 12,400명에서 9,800명으로 줄었고 레벨 30에서 49간 이탈률이 제일 높았다. 해당 구간의 몬스터 난이도가 2.3배 급증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개선안으로서 이런 것들을 컨텍스트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안으로서 레벨 30 구간의 보상을 상향하고 난이도 곡선을 좀 완화시킨다라는 어떤 개선안을 명확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트레이싱, 스코어러, 데이터셋, 이벨루에이트, 맵 얼라인, 모니터링 이런 걸 각각 살펴봤고 저희가 이제 금융, 제조, 게임에서 어떻게 조합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개발 환경에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면서 피드백을 줄 수 있고 저희는 이 피드백을 트레이스와 이 피드백을 같이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는 이 모니터링에서 식별된 문제점을 샘플링해서 데이터셋에 추가할 수도 있고 전문가는 이 데이터셋의 라벨링을 통해서 데이터셋의 품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개발 환경에서 만든 스코어러를 데이터셋과 가지고 데이터셋과 함께 이벨루에이트를 진행을 하고 여기서 식별된 문제를 개선해서 다시 배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버전의 앱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저희 트레이싱이 감싸고 있고 이거를 하나의 UI인 MLflow UI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살펴보자면 이 다이어그램은 데이터브릭스가 제안하는 에이전트 라이프 사이클 6단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준비부터 시작해서 프로토타입, 평가 데이터셋 라벨링, 반복적인 품질 개선, 사전 배포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다음에 프로덕션 모니터링까지 오늘 세션에서 다룬 이 평가라는 개념은 이 6단계를 관통하는 핵심 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은 결국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의 플랫폼에서 전체 사이클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메인별로 또 에이전트의 목적별로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평가는 독립적인 도구가 아니라 저희 에이전트 브릭스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의 일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세션의 주제인데요. 결국 프로덕션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싱, 이밸류에이션, 피드백, 모니터링이 이제 끊김없이 순환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평가 기준이 프로덕션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문제를 발견하면 다시 개발로 돌아가서 에이전트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제 쉽게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